60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평소 목욕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겨울철에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10% 이상이 목욕 중 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60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하십니다. 왜일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스스로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40년 의사 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60대가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죠.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이면 뜨거운 목욕 중 실신으로 오시는 환자가 최소 8명은 됩니다. 63세 박모 씨는 매일 퇴근 후 42도 물에 20분씩 몸을 담그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피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날 욕실에서 나오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뚝 떨어져 집안이 쌀쌀했는데 박모 씨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계셨어요. 욕조에서 나오시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결국 바닥에 쓰러지셨죠. 가족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다행히 아내가 소리를 듣고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심장마비 직전이었어요. 그 후 한동안 집중 치료를 받으시며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박모 씨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뜨거운 목욕이 유일한 휴식이라고 믿으셨어요. 하루라도 이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그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5세 김모 씨는 주말마다 등산 후 뜨거운 물에 25분씩 몸을 담그셨습니다. 운동 후엔 뜨끈하게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욕실에서 나오다 어지럼증으로 문턱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셨어요. 김모 씨는 은퇴 후 등산이 삶의 낙이었는데 그 사고로 몇 달간 걷지 못하셨죠. 산에 못 가니 하루하루가 우울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산을 못 가게 되니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이셨죠. 또 61세 이모 씨는 골프 후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갔다가 실신 직전까지 갔어요. 운동 후엔 뜨끈하게 해야 피로가 풀린다는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또 62세 정모 씨는 매일 밤 뜨거운 물에 20분 이상 목욕하며 이게 건강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욕실에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가족들이 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랑하셨는데 라며 당황하셨죠.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0대부터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나오면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락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쉬워요. 이게 실신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41도 이상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혈관 부담이 25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부담이에요. 한국 노인학회 조사에서도
60대 심장질환 환자의 20%가 뜨거운 목욕 후 이상 반응을 겪었다고 나왔어요. 특히 추운 날씨엔 위험이 더 커집니다. 60대는 아직 활동적이라 피로를 뜨거운 물로 풀려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나? 하고 놀랐지만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64세 최모 씨는 퇴근 후 뜨거운 물에 25분씩 몸을 담갔다가 욕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 이제 일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손등에 뿌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를 쓰면 더 정확해요. 뜨거운 물은 심장에 무리를 주니까 꼭 체크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온도계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 시간입니다. 15분을 넘기면 위험 수치가 올라가요. 저는 환자들에게 시계를 욕실에 두고 시간을 재보라고 권해요. 셋째, 목욕 전후에 물 한 잔씩 마시세요. 수분 부족은 혈압 저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퇴근 후 피곤할 때 목욕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쉬우니 물병을 욕실 근처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하며 놀라는 분들도 많아요.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서 있다가 쓰러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2만 원대 접이식 의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의자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게 안전해요. 가족이 없으면 문을 잠그지 않거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박모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재발 없이 지내세요.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다니 하시며 가족과 함께 물 온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김모 씨도 이제 안전하게 목욕하며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고 기뻐하세요. 이모 씨는 골프 후에도 무사하다며 웃으셨어요. 정모 씨도 이제 안심하고 씻는다고 하셨어요. 최모 씨는 회사 다녀와도 무사하다고 하셨어요. 충격적 진실 두 번째,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40년간 수만 명이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치질 생성이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4세 정모 씨는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셨는데 밤마다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검사해보니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꼼꼼히 씻었는데 이게 문제였나요? 라고 물으셨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60대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정모 씨는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피곤해서 낮에 졸리셨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졸리냐? 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 61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저녁 샤워를 하셨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갈라져 병원에 오셨어요. 손주 손잡을 때 손이 터져서 속상하다고 하셨죠. 또 66세 최모 씨는 매일 목욕 후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염증이 생겨 약을 먹어야 했어요. 계절 바뀌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또 62세 박모 씨는 회사 다닐 때 습관이라 매일 씻는다고 하셨는데 손이 터져 고생하셨어요. 또 63세 박모 씨는 매일 비누로 씻다가 피부가 갈라져 친구들 앞에서 긁는 게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하면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55% 이상 증가했어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25%가 과도한 목욕으로 피부 장벽 손상을 겪었어요.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엔 목욕 후 피부를 긁다가 염증으로 입원한 분도 계셨습니다. 60대는 아직 사회생활이 많아서 매일 씻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피부를 망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깨끗함이 건강의 기본 아닌가 했지만 환자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65세 김모 씨는 매일 뜨거운 물로 씻다가 피부가 갈라져 겨울만 되면 손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경험으로 개발한 피부 건강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씻으면 재생될 틈이 없어요. 주 3회로 충분할까? 의심하실 수 있지만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쓰세요. 전신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누는 적을수록 좋다고 설명해요. 셋째,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약국에서 1만 원대에 구할 수 있어요.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이에요.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펴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든 보습제를 쓰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인터넷에서 저자극 보습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정모 씨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가려움증이 85% 줄었고 이제 밤에 편히 잔다고 하세요. 이모 씨도 손주 손잡을 때 아프지 않다며 기뻤어요. 최모 씨는 약을 끊었다고 만족하셨어요. 박모 씨는 손이 안 터진다고 하셨어요. 박모 씨도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다고 웃으셨어요. 김모 씨는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세 번째,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보는 60대 이상 부상 원인이 바로 욕실 낙상이에요. 40년간 수백 건이 사고를 봤습니다. 작년 가을 66세 이모 씨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날은 비가 와서 바닥이 더 미끄러웠고 뜨거운 물에 오래 계시다 나오시면서 어지럼증을 느끼셨대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허리뼈에 금이 갔고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 걷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못 가니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모 씨는 은퇴 후 자전거 타기를 즐기셨는데 그 사고로 한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또 62세 최모 씨는 샤워 중 넘어져 팔을 다치셨고 3개월간 깁스를 하셨어요. 은퇴 후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 취소됐다며 우울해하셨어요. 또 64세 박모 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셨고 친구 모임도 못 나간다고 하셨어요. 또 63세 박모 씨는 욕조에서 나오다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셨고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낙상의 35%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골절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골절 후 65세 이상의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조사에선 낙상 후 6개월 내 재입원 비율이 30%나 됐어요. 왜 이렇게 넘어지기 쉬울까요?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저하와 어지럼증. 셋째, 나이 들며 떨어지는 균형 감각 때문이에요. 저도 환자들을 보며 욕실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모 씨는 샤워 중 넘어져 손목을 다치셨고 이제 요리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안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5,000원짜리 매트 하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철물점에서 1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넘어질 뻔한 순간 잡고 버틸 수 있죠.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낙상 위험이 85% 줄어듭니다. 접이식 의자를 온라인에서
2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의자 하나가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해요. 넷째, 목욕 전후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천천히가 안전이다라고 기억하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문을 잠그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모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한 뒤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세요. 앉아서 씻으니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최모 씨도 이제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운다며 기뻤어요. 박모 씨는 무릎이 나와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웃으셨어요. 박모 씨도 이제 안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김모 씨는 요리가 다시 즐겁다고 하셨어요. 충격적 진실 네 번째,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20대보다 30% 떨어져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저체온증 위험이 커집니다. 작년 겨울 62세 최모 씨는 목욕 후 젖은 몸으로 차가운 방에 나오셨다가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져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날은 비가 내려 실내가 쌀쌀했는데 머리도 안 말리고 얇은 옷을 입고 계셨죠. 따뜻하게 씻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가족이 놀라셨죠. 또 64세 박모 씨는 겨울철 목욕 후 젖은 머리로 잠을 자다 감기에 걸리셨고 폐렴으로 한 달 입원하셨어요. 겨울엔 뜨끈하게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화를 불렀어요. 또 63세 박모 씨는 목욕 후 찬 방에서 TV를 보다가 몸이 떨려 병원에 오셨어요. 그냥 추운 줄 알았다고 하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12%가 목욕 후 체온 저하로 이상 증상을 겪었어요. 60대는 아직 바깥 활동이 많아서 체온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 이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정모 씨는 목욕 후 젖은 몸으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따뜻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셨어요. 제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히터나 따뜻한 물을 틀어놓으면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으면 체온을 빼앗겨요. 셋째, 따뜻한 옷을 입고 머리도 드라이어로 말리세요. 젖은 머리는 체온을 더 떨어뜨립니다. 넷째,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생강차나 대추차가 내부 체온 유지에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차 한 잔이 몸을 살린다고 말해요. 다섯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세요. 하루 중 따뜻한 시간대예요. 최모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하며 이제 춥지 않다고 하세요. 박모 씨도 감기가 줄어서 병원비가 아껴졌다며 만족하셨어요. 박모 씨는 TV 볼 때 담요를 덮으니 낫다고 하셨어요. 정모 씨도 이제 잠을 편히 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다섯 번째, 너무 깨끗해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피부엔 좋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들이 사라져요. 60대 이상에선 회복이 느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죠. 67세 박모 씨는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셨는데 겨울마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김 선생님, 깨끗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죠. 또 63세 정모 씨는 항균 비누를 고집하셨는데 피부가 약해져 감염이 잦아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긁는 게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또 65세 최모 씨는 매일 씻다가 피부가 갈라져 손주 손잡을 때 아프다고 하셨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욕하는 60대는 주 3회 목욕하는 사람보다 피부 면역력이 30% 낮았어요. 또 다른 조사에선 과도한 청결이 상기도 감염 위험을 15% 높인다고 나왔어요. 피부 면역이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해결책은요. 첫째, 목욕을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항균 비누는 피하세요. 트리클로산 같은 성분이 좋은 세균까지 죽여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균은 오히려 독이다라고 설명해요. 셋째, 냄새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 하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약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pH 5.5에서 6.0. 제품이 자극이 적어요. 박모 씨는 이 방법으로 감기가 줄었고, 이제 건강하다고 웃으세요. 정모 씨도 모임에서 편하다고 하셨어요. 최모 씨는 손이 부드러워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들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지 않나요? 뜨거운 물로 해야 잠이 잘 오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60대는 아직 활동적이라 청결을 중시하시죠. 제 환자 중 68세 박모 씨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끈적거린다며 잠을 못 주무셨어요. 동창 모임에서 냄새난다고 할까봐 걱정이다고 하셨죠. 또 62세 이모 씨는 이웃이 뭐라 할까봐 매일 씻는다고 하셨어요. 또 64세 최모 씨는 회사 다닐 때 습관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목욕으로도 청결은 충분합니다. 하버드 의대 조사에선 주 2에서 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의 피부 세균,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냄새는 겨드랑이, 발 같은 부위만 부분 세정하면 해결돼요. 부모님과 대화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 어머니, 요즘 의사들이 그러는데 60대엔 매일 씻으면 피부가 약해진대요. 주 3회로도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뜨거운 목욕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몸 닦기, 라벤더 오일을 뿌린 족욕도 추천드려요. 처음엔 주 6회에서 점진적으로 줄이면 반발도 적어요. 박모 씨는 3개월 만에 주 3회에 적응하셨고 모임에 자신 있다고 하세요. 이모 씨도 족욕으로도 충분하다고 만족하셨어요. 최모 씨는 부분 세정으로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는 지금이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60대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